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스프링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행하시게 될 거고.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중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되고요. 메뉴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있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있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들어가시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패키지 뷰로 프로젝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뷰로 보시게 되면 폴더 구조가 조금은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보일 거고, 우선 src 메인 자바 하고요. src 테스트 자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rc 메인 자바, src 메인 리소스, src 테스트 자바, src 테스트 리소스 이런 폴더들이 있고요. 이 폴더들에서는 자바 클래스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소스는 XML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바 파일이 이용하는 환경 설정 파일들, XML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src 메인 자바와 src 테스트 자바에서는 자바 클래스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어제 잠깐 우리가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걸 했었었는데 src 메인은 실제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 배포가 되는 클래스들을 작성하는 곳이 src 메인 자바입니다. src 메인 자바고요. 그래서 서블릿 클래스라든가 컨트롤러 클래스, 그다음에 서비스 클래스, DAO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패키지별로 기능별로 구별하면서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src 테스트 자바는 우리가 그동안 자바를 공부할 때나 JSP를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JUnit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유닛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DAO에서 실제로 인서트라고 하는 SQL 문장을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DAO 클래스와 DAO 메서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UI가 또 필요해요. 그죠? JSP로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UI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거기에서 색을 작성하고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받는 컨트롤러가 타이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DAO 메서드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때서야 DAO 메서드가 제대로 인설트를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테스트해보고 싶은 메서드는 DB 커넥트 해서 인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딱 그거 하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건데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도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메인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져 있는 메인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가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메서드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기 src 테스트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들을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보드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DAO를 완성을 해볼게요. DAO를 실제로 보드의 DAO를 우리가 JSP에서 했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UI를 만들었죠. 그래서 UI를 만들어서 뭐 글 번호, 글 제목 뭐 이런 UI를 만들어서 리퀘스트 보내고 그럼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컨트롤러가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DAO를 호출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메서드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 메서드 추가하고 여기서 메서드 클래스 추가해서 이렇게 쭉 하고서 리스판스가 되돌아오는 것까지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여기 메서드 하나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UI도 추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테스트하고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DAO에서 SQL 문장 작성하고 작성된 SQL 문장 바로 실행하는 메서드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여기 UI 필요 없고 컨트롤러 필요 없고 서비스 필요 없는 상태로 여기서 만드는 클래스에서 여기에 있는 메서드를 바로바로 테스트해서 동작이 되는지 insert, update, delete, 뭐 select 이런 것들이 다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메서드를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메서드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추가할 때마다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으면 또 다른 메서드 추가하고 또 테스트하고 새로운 메서드 추가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DAO를 완성시켜 버릴 거예요. DAO를 완성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UI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HTML도 만들어야 되고 뭐 때로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완성되고 나면 이쪽 부분이 작성하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DAO 부분을 만들면서 뭐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런 기타 등등 몇 가지 오늘도 설정들이 좀 많을 거예요. 설정들이 좀 많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JUnit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그 MVC 프로젝트의 구조를 설명드리다가 뭐 이렇게 다시 말이 좀 새긴 했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 아시겠죠? 위쪽에 src 메인 자바와 src 메인 리소스 이쪽 부분은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가 되는 부분이고요. 배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테스트 자바와 테스트 리소스는 단위 테스트,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코드와 자바 클래스와 그리고 리소스들을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시면 자바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웹 쪽에 관련된 부분, 백엔드 부분과 프론트엔드 부분이 구분이 되어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고요.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src 메인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습니다. src 메인 웹앱에도요. 네, 그 폴더 구조를 보시면 리소스 웹 inf 크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는 리소스 메인 웹앱, 리소스 메인 여기도 테스트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테스트는 있고 그 다음에 웹앱 밑에 리소스 폴더가 있고 웹 inf 폴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리소스는 그 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여기에다 저장해 주시면 돼요.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그 다음에 뭐 CSS, 자바스크립트 그런 부분들을 리소스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웹 INF 밑에는 또 폴더 구조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폴더 구조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뷰라고 하는 폴더가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JSP들을 저장하는 곳이 뷰스입니다. 뷰스고요. 그래서 아마 그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home.jsp가 여기서 만들어져 여기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정보들이 있었죠. form.xml, web.xml, 루트 컨텍스트와 서블릿 컨텍스트 XML 이런 것들이 웹 INF form.xml은 프로젝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web.xml부터는 웹 INF 하위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아마 form.xml을 저희가 작성을 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정을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form.xml에서 뭐 자바 버전,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뭐 에스펙트J나 SLF4J와 같은 것들의 버전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버전들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아직 그 라이브러리들이 어디에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저희가 공부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한꺼번에 미리 좀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거나 혹은 그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form.xml을 가져다가 쓰시면 기본적인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작성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런 것들이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스프링 웹 MVC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 뭐 에스펙트J 뭐 이런 아직 에스펙트가 어떤 개념인지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뭐 근데 하지만 이런 라이브러리 에스펙트J RT와 에스펙트J 위버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로그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넣었죠. 여기 로그 버전도 제가 꽤 많이 높여놨어요. 1.7.33이라고 높여놨고요. 그래서 SLF4J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og4j가 있고요. log4j가 있고 뭐 인젝트, 서블릿은 여기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 아티팩트 아이디 이제 바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그냥 생성했을 때의 아티팩트 아이디와 버전 번호는 달라요. 제가 그 서블릿 4.0 하고요. JSP 2.3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 변경했고 버전도 그 현재 JSP 최신 버전이 4.0 자바 1.8에서 서블릿 4.0 JSP 2.3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수정을 했고요. JSTL은 1.2고 어제 저희가 JUnit 테스트 한다라고 했을 때 JUnit 버전 번호 그 다음에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는 요거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던 라이브러리는 요거 하나 테스트를 했어요. OJDBC8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오라클 드라이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커넥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커넥션을 연결하고 커넥션을 해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JDBC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개념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마이바티스라는 게 필요하고요. 마이바티스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스프링 JDBC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아마 템플릿에 없었던 부분일 거예요. 요 세 가지 추가했었고
그다음에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것도 따로 또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에이작스를 스프링에서도 에이작스를 제가 구현해 드릴 거예요. 구현해 드릴 건데 그때 이 잭슨 데이터 바인드의 편리함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펜던시였었고 그 다음은 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이븐의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메이븐 플러그인의 버전들입니다. 위쪽까지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 그 웹 서버에 그 배포가 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과 그런 것들을 설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자바를 컴파일하고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정리한 게 위쪽에 있는 디펜던시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빌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메이븐이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들이에요. 이클립스와 메이븐이 합쳐진 거죠. 지금 툴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메이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메이븐에서 뭐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등등등 뭐 이런 메이븐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메이븐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거기에 아마 버전 번호들을 제가 조금 높였을 거예요. 버전 번호들을 높였을 거고 그래서 뭐 메이븐 이클립스 플러그인,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 그 다음에 이그젝 실행이죠. 이그젝 메이븐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에서 버전 번호들 조금 넣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그 아마 1.6이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 위쪽에 보면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죠?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이 XML 파일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요 자리에 5.3.15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자바 버전이 1.8이라고 프로퍼티 이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메이븐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할 때, 자바 컴파일을 할 때 자바 버전과 타겟 버전 둘 다 1.8로 맞춰주시면 돼요. 둘 다. 소스 코드 컴파일 할 때 무슨 버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 만들어낼 때 그 실행 파일이 자바 몇 버전 이상에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은 실행 파일이 자바 버전 얼마 이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파일 버전이냐. 저희는 둘 다 1.8이라고 한 거예요. 1.8이라고 한 거고. 뭐 이런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정도가 되어 있고 웹.xml에서 추가한 부분은 아마 필터 설정 복사해서 가지고 왔을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필터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똑같은 필터 계속 넣으시면 되고 그것 말고는 아직은 수정한 게 없어요. 아직은 수정한 게 없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제일 처음에 root context.xml 웹 inf 폴더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밑에서 context.xml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 이 context.xml 파일에는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서블릿과 필터들이 사용하는 객체들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JSP 프로젝트를 할 때에 context.xml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거고 그 자바 SQL에 있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그 생성해 주세요라고 설정했었던 context.xml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oot context.xml이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 그런데 디스패처 서블릿의 초기화 파라미터, 이니셜 파라미터죠. 이니셜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XML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모든 요청들을 위임을 합니다.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위임을 해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서비스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DAO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쭉 리턴을 하겠죠. 그럼 컨트롤러 클래스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리턴을 해요. 결국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고 서비스 클래스가 어디에 정의가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러, 그 다음엔 서비스, 그 다음엔 DAO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클래스가 무슨 폴더 밑에 있고 무슨 패키지 밑에 있고 어떻게 생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객체는 어떤 패키지 밑에 있고 어떤 설정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DAO는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에 관련된 스프링 컴포넌트들,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정을 담당하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과 관련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web.xml만 먼저 딱 보면 web.xml에서 이런 컨텍스트 파일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컨텍스트 파일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저희가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수정한 거 없었고 아직, 그 다음에 서브릿 컨텍스트에서도 아직은 수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JUnit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log4j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을 했을 거예요. log4j는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log4j는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log4j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log4j가 있는데 이 log4j는 유닛 테스트를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유닛 테스트를 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건데 두 개가 아마 내용이 같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src 메인 리소스 밑에 있는 log4j를 열어보면 아마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수정한 거 없어요. 그냥 주석만 한 줄을 더 넣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그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rc 테스트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log4j를 열어보면 여기는 로거,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변경한 게 없어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자동으로 생성된 그 파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제 로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로그 레벨이 그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일반적인 거, 좀 더 구체적인 거, 좀 더 이렇게 뭐 경고성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에러인 거, 뭐 이런 그 레벨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를 에러라고 써버린다 그러면 디버그나
info나 warning으로 사용한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요. 보이지가 않고 에러만 보이게 돼요. 여기를 warning이라고 하게 되면 그 warning과 에러 두 가지의 로그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info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포 이상의 로그 레벨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제가 어제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설명을 순서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순서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스트에 있는 것만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열어주세요. 여기에 있는 거를 열어주시고 SRC 테스트 리소스입니다. SRC 테스트 리소스. 로그 레벨에 대한 로그 레벨 순서. 로그 레벨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로그 레벨의 순서는 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이 디버그. 제가 어저께 디버그하고 인포를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디버그하고 인포를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이 워닝, 에러, 패턴.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 아마 어제 제가 아마 디버그하고 인포를 거꾸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포가 가장 낮은 디버그 레벨이고 그다음 디버그가 그거보다 위쪽의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디버그가 좀 더 낮은 레벨의 로그고요. 디버그가 그러니까 디버그라고 여기를 디버그라고 해버리면 지금 바꿔볼까요? 여기를 디버그라고 지금 바꿀게요. 여기를 디버그라고 하게 되면 디버그 레벨, 인포 레벨, 워닝 레벨, 에러 레벨, 페이털 레벨의 모든 로그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인포라고 해버리면 디버그까지의 로그는 보이지 않고요. 인포와 워닝과 에러와 페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워닝이라고 해버리면 워닝과 에러와 페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거 두 개가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놔주세요. SRC 메인 리소스는 원본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J 유닛 테스트 할 때 log4j에서 로그 레벨 여기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로 이것만 여기만 바꿨어요. 여기만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그런 로그들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지 않았던 걸 요거 하나 수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자바 파일 하나 만든 거 있어요. 자바 파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오라클 JDBC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SRC 테스트 자바 폴더 밑에다가 패키지에 Azure Spring EX02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해도
이 설정,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설정만 잘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기능들을 테스트할 때 뭐 서블릿 따로 만들 필요 없고 JSP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메서드를 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설정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고 항상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포조 클래스를 만들고요. 포조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클래스 위에 클래스한테 3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run with, 두 번째는 context configur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web app configuration. run with라고 하는 그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이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실행하는 메인 클래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run with에는 spring JUnit for class runner 클래스 점 클래스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JUnit에 있을 거예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테스트 여기에 쭉 이렇게 패키지 들어가서 이런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은 뭐냐면 컨텍스트 파일들이 어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느냐. 네. 자, 컨텍스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src 메인 웹앱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src 메인 웹앱 밑에 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면 그 폴더 바로 밑에 XML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XML 파일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폴더 구조가 딱 저 구조예요. 앞에 파일까지는 파일을 찾아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일을 어디서 찾아라? src 여기 앞에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고 그냥 src로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src 메인 웹앱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폴더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고요. src 메인 웹앱 그 다음에 웹 inf 그 다음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 점점은 스프링 밑에 모든 하위 폴더 다 얘기하는 거. 스프링 바로 밑에도 좋고 스프링 바로 밑에 있는 XML도 찾고 스프링 밑에 어떤 다른 하위 폴더가 있어도 모든 하위 폴더를 다 뒤져서 XML을 찾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별표를 2개를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xml 여기서는 별표를 하나를 써주셔야 돼요. 이거 오타 있으면 이 컨텍스트 파일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테스트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테스트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은 뭐다?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은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얘네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하나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자열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열들의 배열을 써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스프링 밑에는 루트
대시 context.xml 파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런 폴더 밑에는 app sublet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는 sublet 그 다음에 context.xml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일 경로나 파일 이름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 web.inf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 app sublet 이렇게 할 때 여기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문장은 요런 XML 파일과 요런 XML 파일과 두 개를 찾겠다 라고 하는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면 스프링까지는 똑같잖아요. 스프링까지는 똑같고, 하나는 그 밑에서 바로 XML을 찾으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이 폴더를 한 번 더 들어가서 XML 파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이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별표를 두 개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이름이 루트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 서블릿 컨텍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확장자가 XML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상관없고 확장자는 저렇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게 아까 썼던 내용이죠. 파일을 src 메인 웹앱 inf 스프링 밑에서 하이폴더 상관없고 모든 XML을 다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만들어진 객체들,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설정해 주셔야 되고 여기 괄호 시작했으니까 여기 괄호 닫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괄호 시작했으면 이렇게 괄호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앱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전부 다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컨텍스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은 context.xml, 웹앱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은 web.xml. 근데 web.xml은 따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web.xml은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위치가 web.inf 밑이라고 약속되어, 그러니까 모든 웹서버에서는 web.inf 밑에 배포 관리자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일 위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앞으로 우리가 그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run with, context configuration, web app configuration 이렇게 세 개를 딱 넣을 거예요. 이렇게만 넣으면 JUnit 테스트 클래스가 돼요. JUnit 테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 있죠.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을 메서드로 그냥 만드시고요. 메서드 안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들을 쭉 넣으시면 돼요. 단 그 메서드 앞에 뭐라고만 붙인다? 테스트라고만 붙여주시면 돼요. 얘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스프링 JUnit for Class Runn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 클래스의 객체가 우선 우리가 만든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을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서드 안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스프링에서 JUnit 테스트를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행 한 번만 해볼까요? 요거 실행 한 번만 해보면 run as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아마 보시면 info 이렇게 출력을 했죠. 우리 클래스에서 출력한 거는 이 부분이 우리 클래스에서 출력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테스트 시작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로딩 성공했다. 요거 에러가 없으면 밑으로 내려왔겠죠. 이게 출력이 됐다라는 얘기는 OJDBC 우리가 임포트 했죠. 임포트 할 수 있었던 거는 자르 파일을 메이븐에서 제대로 그 빌드에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었죠. 이게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커넥션 맺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오라클 서버와 스컷 타이거라고 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커넥션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클로즈 여기에서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커넥션을 리소스를 반환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해 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라클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커넥션을 맺어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싱글 커넥션을 맺고 그 커넥션을 해제하고 라고 하는 것을 해본 겁니다. 여기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제 했었던 부분에서 JUnit 테스트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분 있으신가요? 어제 한 분은 유닛 테스트가 실패한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잘 되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